젤 림버스 24는 감미로운 첫사랑입니다. 이 신발 Run. Run better. Fleet Runner. 안녕하세요. 달리는 매직 슈피터 플릿러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식스 젤 림버스 24. 이 신발 처음 신자마자 아주 부드럽고 폭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기는데라고는 어디 하나 없었습니다. 포근하고 가벼웠습니다. 이전 버전 23은 중후한 느낌이었다면 새 버전 24는 가볍고 아주 유한 느낌이었습니다. 림버스가 가볍고 온화하게 확 바뀌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는 러너들이 달리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이 신발이 도와줄 듯 합니다. 아식스의 중립 쿠셔너 젤 림버스 24, 이 신발에 대해서 깨뜨려 보겠습니다. 스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젤 림버스 24는 데일리 러닝화입니다. 편안한 페이스로 펀런을 할 때 신는 러닝화이죠. 그리고 중립 쿠셔너입니다. 여성화의 착 높이는 뒷착 높이가 28mm이고 앞착 높이가 15mm입니다. 그리고 남성화의 뒷착 높이는 26mm이고 앞착 높이는 16mm입니다. 옵셋은 여성화는 13mm이고 남성화는 10mm입니다. 아식스는 성별 생체학적 차이를 고려해서 여성화하고 남성화하고 오프셋의 차이를 둡니다. 무게는 여성화는 247g이고 남성화는 290g입니다. 아유, 벌써부터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이전 버전 23보다 사이즈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약 25g 정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와이드 250mm를 주로 신는데요. 미디움 250mm를 신었을 때 처음에는 좀 타이트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어서 길들이면 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첫 10km를 달린 후 새끼발가락에 압박감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달릴 때부터는 그런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이 신발이 칼 발형이 아니기 때문에 발볼이 와이드 2이라 하더라도 미디움 너비도 신던 사이즈를 선택해서 길들여서 신으면 무난할 듯 합니다. 국내 가격은 17만 5천 원이고 미국 가격은 160달러입니다. 신발의 구조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에 비해서 창의 내측과 외측 그리고 뒤쪽이 더 튀어나와 있고 아래로 갈수록 퍼져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내 외측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더 준 듯 합니다. 그런데 뒤로 튀어나온 볼기는 뒤꿈치로 착지하는 저에게는 약간의 착지 노이즈를 줬습니다. 요즘 창을 뒤로 빼는 것이 기술적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브랜드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전 솔직히 창을 이렇게 뒤로 빼는 게 무슨 효과를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더 간결한 착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 젤 림버스 24가 더 완벽한 신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뒤틀림 방지 트러스틱 시스템을 외장에서 내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버전 23은 이렇게 외장되어 있고 버전 24는 이렇게 중창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 아이디어는 1차적으로 플라스틱 판으로 기본적인 뒤틀림을 막으면서 상대적으로 덜 뒤틀리는 평면 바닥 구조에서 추가적인 뒤틀림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트러스 시스템을 내장하면서 만들어진 이 평면 바닥이 발구름 과정 중 중간발로 서는 단계에서 신발과 지면의 완전 밀착을 통해 과도한 해내를 막아주는 한 효과도 있을 듯 합니다. 이중 밀도 창인데요. 아래는 푹신하고 위는 상대적으로 단단한 폼을 배치했습니다. 아래층보다 좀 더 견고한 2층 이 플라이트 폼을 버전 23보다 아치 앞쪽까지 좀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두툼하게 배치했습니다. 아래층의 아주 부드럽고 폭신한 플라이트 폼 블라스트 플러스가 가져올 수 있는 과다한 해내를 상쇄시킬 목적으로 사료됩니다. 이 구조가 젤 림버스 24가 아주 부드럽고 폭신하면서도
중립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신발이 되도록 한 핵심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발효는 두툼한 패드형에서 신축적이고 얇은 니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발과 신발의 밀착도를 높이고 신발 무게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한 듯 합니다. 아웃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홈선을 파놨습니다. 이는 착지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착지를 유도하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 앞서 구조 변화에서도 보았듯이 트러스틱 시스템 플라스틱을 중창에 내장해서 이렇게 지면과 신발이 밀착 접촉할 수 있도록 평면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치를 보다 잘 지탱해줘서 발의 내측 쏠림을 막아주는 한 요소로 작용할 듯 합니다. 거창 고무는 아식스 라이트 아웃솔 라바를 사용했는데요. 아식스 설명에 의하면 스탠다드한 아웃솔 소재보다 더 가볍고 질긴 고무여서 경량성과 내구성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고 달린 걸로 봐서는 내구성은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웃솔의 접지력은 좋았습니다. 미드솔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드솔은 상하 이중 밀도 구조입니다.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2층의 폼이 단단하고 아래층의 폼이 연합니다. 이건 배치의 반전입니다. 이 아래가 플라이트 폼 블라스트 플러스이고 이 연두색이 플라이트 폼인데요. 이렇게 아래층에 부드러운 폼 위에 상대적으로 위층에는 단단한 폼을 깔았습니다. 이 신발이 부드럽고 폭신하면서도 중립성이 좋은 것은 1차적으로 이 중창 물성 배치 구조에서 오는 듯 합니다. 이 젤 림버스 24가 부드럽고 폭신하게 느껴지는 건 아식스의 이 새로운 중창 폼 플라이트 폼 블라스트 플러스를 장착했기 때문인데요. 이 폼은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아치는 거슬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받쳐줬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트러스틱 시스템 플라스틱은 이렇게 내장되어 있고요. 신발 뒤와 앞에 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발효가 이게 팍팍 당겨지죠. 아주 얇고 신축적입니다. 기존 아늑하고 두툼한 패드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이건 신발효가 아니라 아주 신축적인 얇은 양말 같아요. 발과 신발의 일체성을 상당히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효가 얇아서 덮어선 같은 양말이나 페이크삭스 같은 양말을 신고 신발끈을 너무 꽉 조여버리면 이전과 같은 두툼한 패드가 없어서 발등에 트러블을 좀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프를 달릴 때에도 저한테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어퍼 메쉬는 소프트하고 신축적인 직조 메쉬를 사용해서 통기성이 좋고 발이 편안합니다. 이 뒤꿈치 패드는 이전 버전과 같이 두툼합니다. 신발이 아주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지만 안정성을 잃지 않아서 매우 매력적인 중립 쿠셔너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 듯 합니다. 저는 7km 달리기까지는 안락하고 안정적인 아식스의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거리까지는 가볍고 부드럽고 폭신한 그리고 럭셔리한 착용감을 느끼면서 아주 경쾌하게 달렸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10km, 11km, 12km 그리고 하프 4번을 달려봤는데요. 달려본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통 5km 내를 달리는 입문 러너한테는 이 신발은 그냥 빠져드는 첫사랑입니다. 길들일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첫눈에 반해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랑에 빠지듯이 이 신발에 매료돼서 이 신발과 함께 달리기에 푹 빠져들 것 같아요. 이 신발 신고 제 첫 달리기가 그랬습니다. 반발성은 그다지 못 느꼈는데 신발이 가볍고 부드럽고 폭신했습니다. 마치 맨발로 스폰지를 밟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푹신한 신발에서 오는 내측 쏠림, 즉 과도한 회내를 일으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달리면서 그리고 달리고 나서도 발목, 무릎, 고관절에 어떠한 끼임새적 느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최근에 하프를 달릴 때에도 그건 똑같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몸이 풀리자 거뜬히 4분 30초 페이스 정도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달릴 때마다
7km까지는 발에 어떠한 거슬림이나 이질감을 하나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7km까진 완벽할 정도로 좋았는데요. 이전에 아식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7km 이후부터는 앞발바닥과 신발 앞에 심어놓은 젤이 좀 받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젤 림버스 24는 장거리를 달리지 않는 입문 러너한테는 달콤한 첫사랑을 선사할 듯 합니다. 그러나 기싸움을 거친 장거리 숙련 러너한테는 이 신발은 일종의 사랑 싸움입니다. 러너마다 발의 민감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발바닥과 신발이 맞춰지는 감각의 수능 기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달리는 거리가 늘수록 앞발바닥에서 신발 앞에 심어놓은 젤과 발바닥이 받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플라이트폼 블라스트 플러스 폼에 물성이 다른 젤 주머니를 넣어서 도약할 때 발이 누르는 힘과 신발 폼이 만든 불균형적인 디딤판으로 인해서 생기는 듯한 이질감이었습니다. 이건 누그러지는데 조금 적응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젤 림버스 24는 장거리 숙련 러너한텐 홀딱 반한 달콤한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이제 진짜 시작되는 성숙한 사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사랑 싸움입니다. 영하 10도 이하에서도 11km, 12km를 달려봤는데요. 쿠션감이 잘 살아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중창폼은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신발이 가볍고 폭신하고 중립성이 좋아서 제 수준에서는 무난히 4분 30초 페이스까지 낼 수 있을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 앞발에 내장한 젤을 빼면 이 신발은 데일리 러닝에서 템퍼 러닝까지 두루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장거리를 달릴 때 이 신발의 오게티는 앞발에 제일 삽입입니다. 음식점에서 후추 빼주세요, 오이 빼주세요 하듯이 이 신발을 살 때도 옵션이 있다면 저는 앞발 젤을 빼주세요 라고 할 듯 합니다. 이건 저만의 바람입니다. 사람마다 민감도와 체감도가 다 다르죠. 그건 그렇고 저는 10km 펀런 할 때 젤 림버스 24 이 신발을 애용할 듯 합니다. 젤 림버스 24를 착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아주 신축적인 니트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신발을 신고 나서 이렇게 당겨서 신발혀가 고르게 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말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신으면 좋을 듯 합니다. 신발혀가 얇아서 맨발등에 신으면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끈도 꼬이지 않도록 평평하게 펴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km 이상 장거리를 달리는 발이 민감한 숙련된 러너라면 앞발 적응기를 좀 거치고 장거리를 달리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 신발은 러닝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10km 내외를 달리는 펀러너들께 좋은 만족감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젤 림버스 24는 저만의 오게티일 수 있는 앞발 젤 느낌과 착지 로이즈를 빼고는 엑설런트한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발 특성, 체감도, 민감도, 운동기량, 달리기 단련도, 변해 등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한 러너로서의 착용감과 소감일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 영상이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 발에 맞는 신발 찾으셔서 즐거운 달리기 하세요. 감사합니다. 힘! Run. Run better. Fleet Runner.